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영화 홍보차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내한해 한국 문화에 대해 놀라고 난 후 프랑스로 돌아가 생방송에서 한국에 대해 대단한 나라라고 말한 유명 배우 경감독이 있습니다. 연기력 하나만으로 전 세계적 다양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멜로리 로랑입니다. 그녀는 1983년 2월 21일 프랑스 파리 출생으로 프랑스의 배우, 감독 겸 작가로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래 실력도 탁월의 가수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현재 영화 감독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그녀의 별명인 고품격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어머니는 발레리나였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성우였습니다. 멜라니 로랑은 유대계이며 아슈케나즘 및 스페인 계열통입니다. 조부는 한때 독일의 국외 추방령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었으며 그녀의 외조부모는 영화 포스터 작가였습니다. 그녀는 1999년에서 2009년에 걸쳐 대략 2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였으며 잘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로 2006년도 세자르상에서 신인 여배우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프랑스 국내 영화상인 로미 슈나이더상 및 장 가방상에서 신인 여배우 부문상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연기력을 갖췄습니다. 2008년 영화 점점 더 적게를 연출하여 감독 자격으로서 2008년도 칸 영화제 단편영화 경쟁 부분에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7분짜리 영화는 정신과 의사 앞에서 기억을 점점 더 적게 하게 되는 환자에 대한 이야기로 한때 독립영화계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TV 시리즈 단편을 감독하여 프랑스 텔레비전 채널 카날 플러스에서 2008년 10월 25일, 26일 방영에 히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녀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프로그램 런닝맨의 넷플릭스 영화 6 언더그라운드 홍보차 출연했으며 그녀가 처음으로 출연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한국 배우 강하늘의 이상형으로 꼽힌 소감을 재치있게 밝히기도 해 한국인들의 호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서는 영화 6 언더그라운드 홍보차 내한한 라이언 레이놀즈, 멜라니 로랑, 아드리아 아르오나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MC 유재석은 멜라니 로랑에게 한국 배우 가운데 멜라니를 이상형으로 꼽은 분들이 있다라며 그중 한 명이 강하늘 씨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듣던 김종국은 강하늘 씨는 지금 한국에서 유명하다, 핫가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자 멜라니 로랑은 남편도 같이 오긴 했는데 저는 프랑스인이니까 마음을 열어도 되지 않나라고 농담을 던져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유재석은 멜라니 씨도 토크가 된다며 재치 있는 토크에 감탄하며 댓글로 한국인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문화에 잘 적응한 그녀는 후에 프랑스의 한 프로에서 인터뷰를 하던 도중 한국 이야기가 나오자 격한 반응을 보이며 한국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뷰 중 영화 홍보차 한국을 방문한 그녀에게 한국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고 물어보자 그녀는 곧바로 한국에서 아주 놀랍고 재밌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한국 음식이 너무 먹어보고 싶어 음식점부터 방문했습니다. 저흰 점심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에 음식점에 도착해 빠르게 자리에 앉은 후 메인 메뉴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기다리는데 책상에 이상한 버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누가 놓고 간 물건인 줄 알고 치우려 했는데 책상에 단단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버튼이라는 단어가 보였고 전 궁금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을 누르자마자 곧바로 음식점이 떠나갈 듯한 종소리가 들리며 천장에 번호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전 당황한 나머지 아무렇지 않은 척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워낙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지라 아무도 못 들었겠거니 하며 다시 버튼을 천천히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종소리가 한 번 더 울리며 이번엔 다른 번호가 천장에 나타났습니다. 전 한국에서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 같은 건 줄 알고 순간 흠칫했는데 고지네 같은 종소리가 반복되며 여러 번호가 천장에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순간 이벤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재빠르게 벨을 계속 눌렀습니다. 그러자 고디네 직원분이 오더니 대뜸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순간 당황한 나머지 영문도 모른 채 이 종소리와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이건 벨이라며 컵과 수저를 들고 부딪히며 종업원을 부르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벨은 종업원을 부를 때 누르는 것이고 소리는 멀리서 일하는 직원이 잘 들리도록, 벽에 적힌 숫자는 손님이 앉아있는 테이블의 고유 숫자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조용히 손을 들거나 눈을 마주치며 종업원을 부르지만 전 곧바로 이해했고 웃으며 함부로 눌러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벨을 그만 눌렀습니다. 그때 게임인 줄 알고 벨을 눌러대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웃음이 납니다.
그땐 당황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의 문화는 참 신기했지만 한편으론 정말 편하고 배려 깊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손님을 위해서도 그들은 참 생각이 깊고 그걸 실생활에 잘 적용하는 듯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지만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은 참 좋은 기억을 심어줬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실제로 이런 음식점류의 벨 문화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깃집이나 레스토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테이블 벨은 시끄러운 곳에서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웨이터와 눈을 마주치며 계속 부르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벨을 한번 누르면 와주는 이 시스템은 미국이나 유럽에는 없어서 많은 여행객들이 상당히 놀라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에게 저기요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실례입니다. 그래서 두 눈을 마주칠 때까지 기다리거나 조용하게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본인들의 나라에 가져가고 싶어하는 물건 중 하나로 호출벨, 진동벨을 뽑기도 합니다. 보통 식당에서 직접 손을 들어 직원을 부르는 외국 문화와 달리 벨을 누르면 직원이 달려오는 모습에 문화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외국에서는 손님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번호를 부르거나 직원이 일일이 손님을 다 외워 직접 가져다주는 시스템이 흔합니다. 그래서 한국 카페에서 음료를 시킨 후 진동벨이 울리면 가지러 가는 시스템을 보고 너무 좋다며 감동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난 후 한국 문화에 대해 다양한 해외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벨 문화는 참 획기적인 것 같다. 우리는 문화상 접목시키기 힘들 수 있겠지만 조용하게 만든다거나 원하는 테이블만 가져가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 한국에 가서 저 벨을 좀 들고 와야겠다. 우리 남편한테 하나 주고 싶다.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술 마시러 나갈 때마다 종소리로 호출하고 싶다. 저도 한국에 처음 갔을 때 똑같이 놀랐습니다. 전 조용한 음식점에 가서 직원이 바로 와주셨는데 음식점이 정말 바쁘거나 하면 기다리다가 충분히 저렇게 누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감독이자 모델이자 배우다. 저런 일이 있었다니 너무 웃기다. 한국에 대한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들리던데 한국은 죽기 전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한국인들은 참 기발하다. 머리가 좋은 것도 부러운데 저런 사소한 서비스까지 제대로 갖춰져 있는 모습이 제일 부럽다. 그 외에도 외국인들이 현재 한국에서 놀라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회식 문화와 술자리를 즐기는 한국인들의 문화가 반영되어 만들어진 대리운전입니다. 대리운전은 한국을 제외하고 보기 힘든 문화입니다. 보통 저녁 7시, 8시면 문을 닫는 외국의 가게들과 달리 한국은 24시간 운영하는 업소들이 많아 밤 문화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 홍대 등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그들은 같이 술을 마시고도 대리기사를 불러 집을 가는 한국인들을 보고 상당히 놀랍니다. 외국에선 대리기사가 아닌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재치있게 설명해준 헐리우드 배우 겸 감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한국에 놀러와 좋은 문화와 역사를 즐겨 한국을 사랑하고 널리 알려주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